추미애 당대표 속대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90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제190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4월 재보름입니다. 이번 재보름달을 보면서 한 해의 소망을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과 사회 무사를 기원하는 그런 민족 명절 중에 하나이죠. 오늘 어떤 소망을 비시겠습니까? 역시 우리에게는 평화의 소망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어제는 99년 전 대한민국이 만세를 외쳤던 3.1절을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평화를 소망하고 어제의 나라의 평화가 안전이 깨질 때 우리는 국권마저 지킬 수 없다는데 온 국민이 자각하고 나섰던 3.1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길을 제시한 피켓팅이 자리였습니다. 특히 촛불로 이루어진 새로운 길,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온 국민을 위한 이후 처음 맞이한 3.1절 기억에 더욱 감명 깊었습니다. 패배주의와 식민사관을 찌그러뜨린 과거의 낡은 역사인식을 청산하고 정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사의 피크를 마련했던 날이 바로 99년 전 3월 1일이었습니다. 지난 99년의 역사에서 유일한 질곡으로 남아있던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이제 한민족 공동체의 발현과 평화를 추구하는 한반도의 평화의 국세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한 일본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보인 비슷한 반응은 참으로 상당하기조차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을 옹호하는, 일본과 배를 같이 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생 제1야당이 대한민국 역사의 일본을 외면한 채 국민이 아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특히 무관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칠 전 서른명에 달하는 위안부 학살 동영상이 생생하게 공개되었음에도 진실을 외면하는 태도에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만 보더라도 감춰놓은 역사, 진실을 외면하는 역사는 말로 돈으로 얼버무리고 끝이라 해도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참회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건국 100주년을 준비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고위 재포단 방안에 대한 답방 형태로 대북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지속 강화시키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령으로 판을 긋는 심정으로 북한과 미국과 북한 사이에 쌓여있는 불신과 긴장의 벽을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대북 특사 이후에는 대미 특사도 함께 보내서 북미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통화의 결실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율법 위반, 직권남용과 행사방해 등 그 제목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 권력을 사리사욕의 비즈니스 도구로 악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 도구 분운의 이전에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소상히 고백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10조 원에 달하는 록히드 마틴 전투기조 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사실이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자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의 로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정점에 서 있습니다. F-35A 기념 개발 단계에 불과했고 결함은 논란도 있었지만 김관진 실장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일명 아래에 밀어졌던 바 있습니다. 당사들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보를 근무로 한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존재라 할 것입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한 의혹은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안보부는 국방에 실패한 정권이 바로 자유한국당 정권이었고 또한 연일 터져나오는 자유한국당의 집권 시절부터의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대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철진한 안보 장사에 호응을 보내는 자유한국당의 철진한 안보 장사에 호응을 보내는 국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 발목 잡기, 평화를 회방놓기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은 민족의 큰 명절인 대보름입니다. 오늘은 쟁반같이 둥근 달림을 보면서 거리도 팔고 한 해의 액을 막기 위해서 구름도 깨고 오곡밥을 먹으며 다리도 밟고 쥐불과 달집을 태우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빌립니다. 저도 소원을 좀 빌겠습니다. 국민 모두 살림 걱정이 없고 평등, 평화, 통일, 정의로운 나라를 기원합니다. 국민 모두 새해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견해가 일제의 잔악한 식민 통치에 맞서서 자주와 독립의 의지를 세계 만방에 선포한 3.1운동이 어제 9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제의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강거했던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께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남녀노소, 종교, 지역을 넘어 이 땅을 독립만세 함성과 태극기로 뒤덮었던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자 건국의 주춧돌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힘으로 불의와 부정에 한가하고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고자 했던 3.1운동의 정신은 늘 생생하게 우리 역사 속에 살아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겨울 1,700만 촛불들이 광장에서 드렸던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대한민국은 99년 전 우리 손자들이 세우고자 했던 바로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대한민국은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인생이 더욱 튼튼히 뿌리내리며 평화와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길잡이 삼아 묵묵히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 독도 영유권 관련 억지 주장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관련 억지 주장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독도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반성 없는 역사인식의 현주소입니다. 진실과 정의는 눈을 감는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일본 정부는 깨닫고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참여와 함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만 양국의 발전적 미래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동아올림픽을 가로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난항을 겪었지만 인내하고 설득하면서 65건의 소중한 민생 개혁 법안 처리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수건 법안이었던 5.18 특별법,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책임질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정의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뒷받침할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법,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등 알토란 같은 법안들이 처리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된 것은 저녁과 휴식이 있는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큰 지지와 성원이 만든 값진 성과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주요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비타협적 태도로 인해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 처리가 무산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난해 연말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비리 사학의 먹튀 방지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교문위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또다시 법사위 문턱에서 좌절되었습니다. 여야 당 차원의 합의는 물론 비리 사학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외면하는 법사위의 슈퍼 갑질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적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몽리로 공직선거법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 지도부 합의조차 어그러뜨린 일부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무책임 그 자체였습니다. 긴급하게 지난 본회의 직후 오는 5월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처리하기로 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 후보자들과 국민들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중요한 숙제인 개헌의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누차 강조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더 이상 개헌안 협상을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1월 자유한국당의 독자적 개헌안을 2월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개헌에도 색깔론 덧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개헌 무산을 당론으로 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밝히지만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지연 전술은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을 걷어차는 일이며 두고 역사의 과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개헌안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일부 묵은 과제가 남겨져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법안들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발목 잡기로 민생과제 해결이 지체되는 현상이 반복되었는데 이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입니다. 다시는 이처럼 무책임한 처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란, 국회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민생과제 해결을 제1의 책무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상임위를 수시로 개최하여 시급한 현안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위한 여정에 야당 역시 적극 동참할 것을 축하합니다. 포스트 평창 이후의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 단계적 계획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특사 결과를 알려달라며 남북 접촉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양국 간 물샐 틈 없는 공조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점 고조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차질없이 준비하고 우리 정부 주도의 한반도 구성이 현실화하도록 여당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파 노출로 인한 직업병이 인정된다는 국내 첫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도한 전자파에 노출된 고압선 정비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것으로 전자파와 백혈병 간의 의학적 연관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한 상당 인과관계를 적용한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그간 법원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직업병 인정을 금색했고 열악한 환경에서 직업병을 얻은 노동자들을 병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서 이를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하는 2차적 고통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다른 직업병과 관련해서도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산업 노동 현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기대됩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삼성 반도체 산재에 대한 삼성의 성의 있는 자세도 촉구합니다. 지난해 삼성 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백혈병, 뇌종양, 다발성 경화증 등을 산재로 인정하는 이딴 법원 결정이 나왔지만 삼성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삼성은 지난 10년간 산재를 산재로 부르지 못해 더욱 고통받았을 노동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삼성 작업장의 산재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 삼성 옹부성환위원회가 첫 보고서로 반도체 생산 라인 종합 진단 결과를 발표하는 만큼 형식적인 현장 조사 이상의 삼성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까지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여당은 산재 노동자 입증 책임 완화 법안 추진, 산재 예방과 보상 강화 등에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을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관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3월 2일은 우리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자유한국당 한국당의 일부 헌정특위 몇몇 의원들의 자기 지키기 무책임한 행동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오늘 5일 처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해온 출마자들에게 혼란을 줘 헌정특위 위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정치개혁특위 간사, 또 올해는 헌정특위 정치개혁 소위에서 선거법 관련 실무 협상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특위가 설치될 때부터 명시했던 것이지만 선거법은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한 정치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이고 또한 그동안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철저한 합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섭단체 간 실무협상대표를 지정하여 그동안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왔고 결국 협상대표가 원칙을 정하여 행안부에서 제시한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는 기준을 활용해서 이 내용을 합의했고 원내대표들도 이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수 조정과 공직선거법에 능가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 지키기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번 정수 조정과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기존 정수를 최대한 존중하며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인구 증가, 또는 국회의원의 정수 증가,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의원 1인당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만들어진 내용이 교섭단체 간의 협상대표 또 원내대표 간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합의됐던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정치적 조정과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개인적 유불로 흠집내고 심지어는 소위에서는 합의해놓고 전체 회의에서는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위해서 협상 대표로 임했던 타당의 동료 의원과 또 법적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해당 지역의 점수 조정 지역들을 내도하는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들의 행태는 대단히 저급한 구태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제 이러한 저급한 행태를 중단하고 또한 울산 지방선거에 예비후 등록에 혼란을 빚었던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연을 하는 국정농단 버전 2가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기, 가스 실소유주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인사청탁 의혹 등 눈덩이처럼 드러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버전 1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기 말이 2012년 3.1절 행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8세기 무렵 신라인이 만든 성덕대왕 신종에는 당시 세상은 금과 옷 같은 보물을 멀리하고 문화를 숭상하였다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임기 중 금과 옷 같은 보물을 멀리하기보다는 가까이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중적 후한무치한 태도를 세상은 느끼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고백과 반성, 대국민 사죄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